군사이버사령부의 여론공작 의혹의 중심에 선 김관진 전 국방장관이 오늘 오전에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출석하기 직전에 기자들 앞에서 국군 사이버사령부는 본연의 임무 수행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이런 말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자, 이 김관진 전 장관 어떻게 처리되는 걸까요? 이 문제 지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이철희 의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들어갈 때 꼿꼿한 자세로 들어갔다, 언론이 이렇게 보도를 하던데요. 네. 나올 때 어떨까요? 의원님은 어떻게 예상을 하세요? 글쎄요, 본인이 숨길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서 네. 이미 만천하에 흔히 또 백일하에라는 표현을 씁니다만 네. 사실이 많이 드러나서 나올 때는 그런 입장을 취하기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근데 집으로 돌아갈까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그건 제가 뭐라고 예단하기 어려운데 네. 들어가면서 네. 이게 사이버사령부가 본연의 임무 수행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네. 그러면 사이버사령부는 태생적으로 대북 심리전이 아니라 대남 심리전을 위해서 만들었다고 본인이 자인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너무 뻔뻔하고 비겁한 거죠. 뻔뻔하고 비겁하다. 네, 정부 장관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전에 백일하에 드러났다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자, 핵심을 한번 네. 추려보죠. 핵심은 이게 이제 그동안 우리가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가졌던 게 이게 장관 모르게 그러면 사이버 사령관이 자기 선에서 한 거냐. 그렇죠. 네. 이거였잖아요. 그동안의 수사의 결과는 이번에 새로 드러난 거 말고요. 그 이전에 박근혜 정부 때 수사에서 드러낸 거는 장관이 개입한 바 없다. 네. 장관 모르게 한 거다. 이런 거였잖아요. 예. 지금은 저도 공개한 문건이 있긴 합니다만 저 말고도 여러분들 다른 분들이 공개한 문건에 의하면 장관이 이 사인을 한 게 나오잖아요. 네네. 사이버사령부 군무원을 정원할 때도 늘릴 때도 장관이 직접 사인을 하고 또 장관이 이 사이버사령부에서 동향 보고서 그다음에 대응 결과 보고서 이런 거 만들어서 보고받았다는 것도 기록이 다 남아 있고. 예. 또 이분이 직접 군무원들 교육시키려고 하고. 그게 전례가 없는 거. 장관이 군무원들을 직접 교육시키는 거는 예. 전례가 한 번도 없는 사안이고 심지어 나중에는 잘했다고 사이버사령부 가서 격려까지 하고. 예. 이러저러한 것들을 다 보면 이 댓글 공작, 사이버사령부에 의한 댓글 공작은 장관이 모를 수가 없었고 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추론하자면 장관이 적극적으로 지휘했다, 주도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뭐 흔히 말하는 몸통이다, 이렇게 지금 규정하시는 거죠? 그렇죠. 거기에다가 네. 조금 더 놀라운 거는 이 댓글 공작과 관련해서 청와대가 개입했다. 청와대가 컨트롤 타워였다라는 것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그렇죠.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라는 게 과연 이렇게 몇 사람이 농단해도 되는 건지 정말 이게 의아스러울 정도로 막혔거든요. 네. 자,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김관진 당시 장관 시절에 본인이 사인한 어떤 문건까지 나왔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핵심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군무원 증원 이런 것들은 그냥 일상적인 국방 업무였다고 주장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댓글 공작에 정말로 직접적으로 관여를 했는 물증이 있느냐, 바로 이 문제 아닐까요? 네. 그러니까 댓글 공작이라는 게 사이버사령부가 댓글 공작을 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결과 보고서를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어떤 사안에 대해서 정부가 불리한 사안이에요. 네. 그러니까 북한과 관련된 게 아니라 정부가 불리한 사안인데 찬성이 이거에 비판하는 여론이 70%, 이게 옹호하는 여론이 30%다 이러면 네. 댓글을 막 공작을 해가지고 이걸 3대 7로 역전을 시켜놓는단 말이죠. 그럼 이건 명백한 여론 왜곡이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정치 개입이고 선거 때 있으면 선거 개입이란 말이죠. 이 결과 보고서가 이 장관에게 매일 보고가 됐다는 거잖아요. 혹시 이렇게 주장하지 않겠습니까? 그걸 대북 심리전 차원으로 이해를 했다, 이렇게 주장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거를 본인이 대북 심리전이라고 했다면 네. 내용을 봤을 때는 그것이 이 선거법을 어긴 것이고 선거 개입이고 정치 개입이기 때문에 처벌은 불가피한 거죠.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누가 봐도 그건 대북 심리전이 아니다, 댓글 공작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럼요. 대남 심리전이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멀쩡한 단체, 멀쩡한 시민, 멀쩡한 야당의 활동을 네. 마치 종북 활동이다, 친북 활동이다 이렇게 매도하는 걸로 거의 모든 보고서에 도배가 돼 있는데 네네. 그게 어떻게 대북 심리전입니까?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이명박 정부 시절에 청와대의 사전 인지 내지 관여. 네.
이 의혹인데요. 일전에 저희하고 이제 바로 이 문제 때문에 이제 문건을 공개하신 다음에 인터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군무원 증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청와대 문건을 발견을 해서 네. 공개를 하신 적이 있는데 이게 좀 결정적인 어떤 물증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럼요. 그 당시 제가 공개한 문건은 대통령이 사이버 사령부의 군무원, 네. 그 군무원 정원은 사실은 총선 대선을 앞두고 갑자기 늘린 거거든요. 네네. 통상적인 군무원 정원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갑자기 늘린 건데 네. 그것이 대통령이 직접 2번이나 지시한 사항이다라는 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청와대가 모를 수 없는 사안이고요. 또 최근에 드러난 저희가 공개한 문건에 의하면 네. 대통령이 기재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네네. 기재부는 왜 절차를 안 지키냐. 그렇게 급한 거면 진작에 했어야지 왜 지금 문제 제기를 하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네. 대통령이 지시한 사항이니까 가야 됩니다. 이렇게 밀어붙인 거거든요. 예. 그럼 청와대 모르고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질문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청와대가 아니라 이명박 당시 대통령 주어를 이렇게 삼으면 어떻게 될 거예요? 거기에 대통령은 이명박 대통령이죠. 좀 간단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참모선에서 이게 그 보고가 됐고 거기서 알아서 한 거지 대통령까지는 몰랐다. 이렇게 주장할 가능성 배제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청와대에 뭐 잠깐 있었습니다만 네. 만약에 대통령을 속된 말로 판다면 대통령 팔아서 뭔가를 관철시키고 싶다면 이렇게 네. 표현했을 겁니다. 예. 이건 대통령 관심사항입니다. 이렇게 표현하지 대통령 지시사항입니다라고 표현을 안 합니다. 아, 잠깐만. 지시사항이냐 관심사항이냐. 아, 이 용어 하나가 그렇게 큰 차이를. 다르죠. 오, 그렇군요. 지시사항이라는 건 직접 했다는 얘기거든요. 네네. 근데 관심사항이라는 거는 우리가 애둘러서 제가 알기는 대통령이 이걸 굉장히 관심 있어 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니까. 예. 우리가 정부 문건은 표현 하나도 신중하게 쓰기 때문에 어허. 대통령이 2번이나 지시한 사항이다라고 했다는 거는 네. 대통령이 인지했다는 얘기입니다. 아, 그렇게 좀 보시는 거고요. 자, 그럼 관심사는 김관진 전 장관이 지금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을 얼마나 잘 방어하는가. 이게 또 하나의 관심사겠지만 네. 또 하나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까지 불똥이 튀는 것을 어떻게 방어할 것이냐. 이게 또 관심사가 되겠네요, 그러면. 글쎄, 그거는 뭐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1차적으로 추론해보자면, 네. 처음에는 본인도 모른다. 나는 그런 거 지시한 적 없다. 이렇게 버티겠죠. 네네. 그러나 물증이 나오면, 네. 뭐 전적으로 내선에서 알아서 했다. 이렇게 아마 또 방어막을 칠 것 같은데. 본인이? 네. 저는 뭐 이게, 제가 이해하기로는, 네. 이명박 대통령까지 보고가 됐던 사안이고, 대통령도 충분히 알고 있었던 사안이라고 봅니다만, 네. 만약에 거기다 명확한 물증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네. 김관진 전 장관, 전 실장 끝까지 버티겠죠. 그러나 저는 검찰의 의지만 갖고 있다면 네. 사실관계를 뭐 규명하는 건 크게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그 김관진 장관 미화 사업이 있지 않았습니까? 충무공 이순신에 빗대고 하는 이런 작업들. 네. 그럼 본인은 알았을까요? 알았겠죠. 그거는 그런 걸 하면 네. 잘 보이기 위해서라도 보고를 했을 겁니다. 아, 그래요? 그렇잖아요. 근데 본인이 안 말렸다고 그거를 말리지도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그건 사후 보고를 했겠죠. 아, 사후 보고? 네. 아, 장관님, 저희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과거 네. 완료형으로? 네. 아이고, 참. 그거 엄청 아마 칭찬받았을 거예요. 김관진 전 장관의 성격이 그렇습니까? 뭐 저는 직접 뭐 알지를 못하는 사이이기 때문에 예. 어느 상사도 저도 뭐 국회의원이라서 그렇습니다만 밑에 직원이 막 이렇게 칭찬하고 좋게 얘기하는 걸로 하면 네. 그거에 대해서 뭐 나무랄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특히 군의 문화는 강합니다. 알겠습니다. 검찰이 그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소환을 하긴 했겠습니다만 이 소환 시점이 좀 너무 늦은 것 아니냐 이런 일각의 지적도 있습니다.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신중하게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처음에는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 검찰이 제가 전해 들은 겁니다. 뭐 직접 하기는 아니고 예. 사건 자체가 너무 단순해서 쉬운 거 아니냐라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 검찰이 예. 들어가 보면 제가 들은 전원이니까 맞는지 안 네네. 모르겠습니다. 네네. 들어가 보면 군 사이버 사령부도 있고요. 네. 또 기무사도 일부 했다는 그렇죠, 게 있고, 그렇죠. 예. 국정원 자금이 들어온 것도 있고, 청와대에 개입된 것도 있고, 사실 갈래가 여러 갈래입니다. 네네. 김관진 장관뿐만 아니라 그 이전 장관도 관여됐다는 증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검찰이 충분히 준비해서 김관진 장관을 부른 거는 잘한 거라고 봅니다. 뭐 사실 뭐 검찰이 그 뒤져야 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이 그 사이버 사령부의 그 돈 대부분이 국정원에서 넘어왔다라는 보도 이미 있었고요. 그렇죠. 그 돈 가지고 무슨 뭐 위장 사무실 만들고 심지어 매체까지 만들었던 거 아닙니까? 네. 포인트 뉴스라고 했었던 거예요, 그때? 맞습니다. 네. 할 게 많긴 많겠네요. 아무튼 근데 뭐 이 검찰 소환 조사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몇 시간만 기다리면 될 것 같으니까. 검찰 조사가 좀 쉽지 않았던 것 중에 하나의 또 다른 이유는 예.
그동안 이걸 문건을 많이 파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2012년 네, 주로 이루어졌고요. 네네. 특히 이제 그때가 문제고 2013년에도 있었습니다만 그 지난 박근혜 정부 때 김관진 전 장관이 장관으로 안보실장으로 승승장구했잖아요. 예. 그리고 2014년에 일부 문제가 되고 나서는 계속 이거 문건을 아마 폐기하거나 숨기거나 없애는 데 많이 한 것 같아요. 없앤 것 같아요. 예. 그걸 다시 복원하는 게 쉽지는 않았겠죠. 아하, 그렇군요. 검찰 이제 그 수사 과정의 어려움을 지금 말씀을 해주신 네,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결과 기다려보도록 하고요.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이철희 의원이었습니다. 장관이 모를 수가 없었고, 네. 더 적극적으로 추론하자면 장관이 적극적으로 지휘했다, 주도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뭐 흔히 말하는 몸통이다 이렇게 지금 규정하시는 거죠? 그렇죠. 거기에다가 네. 조금 더 놀라운 거는 이 댓글 공작과 관련해서 청와대가 개입했다. 청와대가 컨트롤 타워였다라는 것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그렇죠.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라는 게 과연 이렇게 몇 사람이 농단해도 되는 건지 정말 이게 의아스러울 정도로 많거든요. 네. 자,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김관진 당시 장관 시절에 본인이 사인한 어떤 문건까지 나왔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핵심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군무원 증언 이런 것들은 그냥 일상적인 국방 업무였다고 주장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댓글 공작에 정말로 직접적으로 관여를 했는 물증이 있느냐 바로 이 문제 아닐까요? 네. 그러니까 댓글 공작이라는 게 사이버 사령부가 댓글 공작을 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결과 보고서를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어떤 사안에 대해서 정부가 불리한 사안이에요. 네. 그러니까 북한과 관련된 게 아니라 정부가 불리한 사안인데 찬성이 이렇게 이거에 비판하는 여론이 70%, 찬성 이게 옹호하는 여론이 30%다 이러면 네. 댓글을 막 공작을 해가지고 이걸 3대7로 역전을 시켜 놓는단 말이죠. 그럼 이건 명백한 여론 왜곡이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정치 개입이고 선거 때 있으면 선거 개입이란 말이죠. 이 결과 보고서가 이 장관에게 매일 보고가 됐다는 거잖아요. 혹시 이렇게 주장하지 않겠습니까? 그걸 대북 심리전 차원으로 이해를 했다. 이렇게 주장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거를 군사이버사령부의 여론 공작 의혹의 중심에 선 김관진 전 국방장관이 오늘 오전에 검찰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출석하기 직전에 기자들 앞에서 국군 사이버사령부는 본연의 임무 수행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이런 말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자, 이 김관진 전 장관 어떻게 처리되는 걸까요? 이 문제 지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이철희 의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들어갈 때 꼿꼿한 자세로 들어갔다. 언론이 이렇게 보도를 하던데요. 네. 나올 때 어떨까요? 의원님은 어떻게 예상을 하세요? 글쎄요, 뭐 본인이 숨길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서 네. 이미 뭐 만천하에 흔히 또 백일하에라는 표현을 씁니다만 네. 사실이 많이 드러나서 나올 때는 그런 입장을 취하기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근데 집으로 돌아갈까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그건 제가 뭐라고 예단하기 어려운데 네. 들어가면서 네. 이게 사이버 사령부가 본연의 임무 수행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네. 그러면 사이버 사령부는 태생적으로 대북 심리전이 아니라 대남 심리전을 위해서 만들었다고 본인이 자인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너무 뻔뻔하고 비겁한 거죠. 뻔뻔하고 비겁하다. 예. 네, 정부 장관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전에 백일하에 드러났다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자, 핵심을 한번 추려보죠. 핵심은 이게 이제 그동안 우리가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가졌던 게 이게 장관 모르게 그러면 사이버 사령관이 자기 선에서 한 거냐. 그렇죠. 네. 이거였잖아요. 그동안의 수사의 결과는 이번에 새로 드러난 건 말고요. 그 이전에 박근혜 정부 때 수사에서 드러낸 거는 장관이 개입한 바 없다. 네. 장관 모르게 한 거다. 이런 거였잖아요. 예. 지금은 뭐 저도 공개한 문건이 있긴 합니다만 저 말고도 여러분들 다른 분들이 공개한 문건에 의하면 장관이 이 사인을 한 게 나오잖아요. 네네. 사이버 사령부 군무원을 정원할 때도 늘릴 때도 장관이 직접 사인을 하고 또 장관이 이 사이버 사령부에서 동향 보고서 그다음에 대응 결과 보고서 이런 거 만들어서 보고받았다는 것도 기록이 다 남아 있고 예. 또 이분이 직접 군무원들 교육시키려고 하고 그게 전례가 없는 거. 장관이 군무원들을 직접 교육시키는 거는 예. 전례가 한 번도 없는 사안이고 심지어 나중에는 잘했다고 사이버 사령부 가서 격려까지 하고 예.
이러저러한 것들을 다 보면 이 댓글 공작, 사이버 사령부에 의한 댓글 공작은